지금 이 순간 한국 전투기 산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제, 그리고 단 하나의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투기라 해도 단 하나의 약점 때문에 그 가치는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약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곳에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산 엔진입니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KF-21은 완전히 독립된 무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 언제 팔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전투기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직접 전투기 엔진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넘어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부터 정면 돌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전투기의 심장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규칙을 바꾸겠다는 신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연구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모든 축이 하나로 결합되며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같은 도전에서 무너졌던 이유까지 분석한 상태에서 시작된 계획입니다. 이 선택이 성공하는 순간 KF-21은 더 이상 지금의 KF-21이 아닙니다. 수출을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지고 협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며 한국은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한계를 끊어내고 전 세계 항공산업의 권력 구조에 균열을 내는 시작입니다. KF-21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가 아니었고 미사일 통합 능력도 아니었으며 기체 설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약점은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고 그 심장이 아직 완전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투기를 평가할 때 속도와 기동성 무장 탑재 능력과 스텔스 성능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국제 방산 시장에서 더 무서운 질문은 따로 존재합니다. 이 전투기를 사면 정말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3국으로 도입하거나 추가 협상을 할 때 외부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통제의 열쇠가 됩니다. 지금까지 KF-21은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끝까지 완전한 자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히 가격과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구성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계약의 속도도 달라지고 협상의 폭도 달라지며 최종적으로는 누가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한국이 아무리 훌륭한 전투기를 만들었다 해도 심장이 외부 기술에 묶여 있는 한 보이지 않는 한계선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한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전투기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외교와 산업기술 패권의 전장에서 평가받습니다. 구매국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유지할 체계 전체를 사는 것입니다. 그 체계의 중심에 들어가는 엔진이 외국 통제 아래 있다면 구매국 입장에서도 완전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은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서 가격보다 더 강력한 변수로 작동합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엔진 국산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체를 만들어도 심장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면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산업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국가는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핵심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한국이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엔진을 도입해 기체 전체를 완성하는 방식이 현실적 선택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더 냉혹해졌고 전투기를 사려는 국가들 역시 성능만큼이나 공급망 독립성과 정치적 리스크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KF-21이 진짜 세계 시장의 강자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남이 만든 심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점점 선명해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KF-21이라는 전투기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오직 한국의 판단으로 생산과 수출과 개량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전투기로 바꾸는 일입니다. 바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KF-21은 단지 잘 만든 전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KF-21은 시장의 규칙을 흔드는 전투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투기 엔진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그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지만 실제로 그 전투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누가 그 심장을 통제하느냐입니다.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전투기 전체 시스템의 기준을 정의하는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전투기의 속도 상승력, 항속 거리 무장, 탑재 능력, 심지어는 레이더 성능과 전자장비 운용 능력까지도 결국 엔진 출력과 안정성 위에서 결정됩니다. 출력이 부족하면 더 많은 무장을 실을 수 없고, 열 관리가 불안정하면 첨단 전자장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으며, 연소 효율이 낮으면 작전 방향 자체가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엔진이 약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얹어도 전체 성능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엔진은 곧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특정 국가의 엔진이 들어간 전투기는 그 순간부터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정치적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출을 하려면 원천 기술을 가진 국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정 국가에는 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계약 조건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겪어온 현실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KF-21은 분명히 한국이 설계하고 제작한 전투기지만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이 외부에 의존되어 있는 이상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떤 국가와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항상 하나의 변수가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승인입니다. 이 승인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협상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요소였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유지하고 운용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부품이 다른 국가의 통제 아래 있다면 언제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은 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같은 성능이라면 더 독립적인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투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만 진짜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매우 분명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을 먼저 뚫겠다는 것입니다.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연소기, 그리고 후연소 장치까지 엔진의 핵심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세계 항공기술의 정점에 위치한 영역입니다. 단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전투기의 운명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절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국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엔진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 다른 국가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구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통합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방부 산업부, 그리고 항공 관련 연구기관까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묶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실패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조직 간 충돌입니다.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분산되며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인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체 엔진 개발을 추진했지만 기관 간 갈등과 전략 부재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일정이 지연되었고 결국 완성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터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핵심 기술 확보가 늦어졌고 프로젝트의 속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이 실패를 그대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충돌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바꿨습니다. 모든 기관이 동일한 목표와 일정, 그리고 역할을 공유하도록 구조를 고정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지며 개발 과정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조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술 접근 방식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엔진 개발을 시작할 때 비교적 쉬운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며 실패 확률이 가장 높은 핵심 기술부터 먼저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연소기, 그리고 후연소 장치. 이 네 가지는 엔진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전체 엔진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터빈 블레이드와 단결정 합금 기술은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영역이며 외부로 절대 이전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영역을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방향성의 선언입니다. 부분적인 기술 확보로는 절대 독립할 수 없다는 판단. 그리고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을 직접 쥐어야 한다는 결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패할 경우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공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한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전 세계 항공시장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과연 한국이 이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 장벽을 실제로 넘어설 수 있는가입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히 설계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경험 실패, 데이터, 그리고 극도로 제한된 소재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가장 큰 벽은 고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전투기 엔진 내부 온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금속이 녹아내릴 수 있는 수준의 열 속에서도 구조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수천 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단결정 합금과 정밀한 냉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제조 공정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비밀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현재 이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국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 일부 유럽 국가 그리고 소수의 항공 강국만이 이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기술 장벽은 사실상 외부에서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이려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국가들이 시간으로 쌓아 올린 경험을 한국은 집중과 속도로 압축하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연구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입하며 동시에 여러 영역을 병렬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한국은 여러 핵심 기술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 확률을 높이는 대신 성공할 경우 전체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과 리스크를 동시에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재 기술입니다. 엔진의 성능은 설계보다 소재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그 구조를 버틸 수 있는 재료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금속 공정 내열 소재, 코팅 기술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엔진 개발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패를 얼마나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선진 국가들은 수십 년에 걸쳐 실패를 축적했지만 한국은 그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험과 테스트 주기를 극단적으로 압축하고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계획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기술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오래 연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핵심에 도달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경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단순히 하나의 엔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전투기 산업에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그 대가 역시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도전이 아니라 승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모든 장벽을 실제로 넘어선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기술 성공을 넘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전투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국가, 그리고 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었고 그 한 걸음이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모든 규칙이 바뀝니다. KF-21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승인에 묶인 전투기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선택지를 제공하는 무기로 변합니다. 수출 대상국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고 협상의 주도권이 이동하며 계약 속도와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중동 동남아 동유럽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 변화가 폭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성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존재한다면 외부 통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지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변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엔진 국산화는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개량 업그레이드 차세대 모델 개발까지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돌파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기술을 공급하는 국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바자의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는 군사력의 핵심이며 동시에 외교와 정치의 도구입니다. 독립적인 전투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곧 독립적인 전략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엔진 국산화가 만들어내는 진짜 가치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선택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스스로의 한계를 끊어내고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서기 위한 결정적인 승부입니다. 그리고 그 승부의 결과는 단순히 KF-21의 성공 여부를 넘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항공산업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의하려는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단 하나 전투기의 심장이 있습니다.